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안 하고 단백질과 지방만 섭취를 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일을 만들어주질 않는다고. 근데 탄수화물은 단백질도 지방도 다 합성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먹는 지방은 꼭 육류의 지방이어야 된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름을 짜는데 뭘로 기름을 짜요? 모든 씨앗류로 기름을 짜잖아요. 씨앗류, 그리고 모든 식물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드시는 식물에는 다 기름이 있습니다. 혹시 뭐 돼지고기로 기름 짠 걸 갖다가 쓰신가요? 안 그러시잖아요. 다 식물에서 짠 기름을 갖다가 쓰시잖아요. 참기름도 올리브오일도 다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로 지방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채소와 과일만 먹어도 내 몸에 필요로 하는 기름은 충분하게 들어가요.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지방이 0.5%입니다. 많이 필요하면 2%예요. 0.5에서 2%입니다. 내가 오늘 먹는 야채나 과일로 충분하게 다 나와요. 이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짠 기름을 별도로 먹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내가 하루에 먹는 먹거리가 채식 위주로 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방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방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고 접시에다가 음식을 해서 먹게 되면 설거지를 할 때 세제를 쓰지 않으면 그게 설거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세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몸에 육류의 지방을 먹었다고 하면 얘를 제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퐁퐁을 한 3숟가락, 한 4숟가락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퐁퐁 드시고 그래야 얘네들이 좀 쉽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따뜻한 물에 하면 그나마 좀 빨리 제거가 되잖아요. 근데 내 몸속이 따뜻하면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런데 몸이 배가 너무너무 차고 그러면 지방이 어디에 달라붙게 있겠어요? 모든 장기에 다 달라붙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 몸이 건강하겠어요? 절대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안에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산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썩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독한 냄새가 나겠냐. 그러면 그 독을 어떻게 해? 또 간에서 다 해독을 시켜야 돼. 그래서 지방의 섭취량, 또 단백질의 섭취량, 얘네들을 사실상 별도로 육류의 단백질, 육류의 지방은 섭취하지 않아도 내 몸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만 채식 위주로,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내 몸이 정말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 가볍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몸을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조금씩만 들어가도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들어가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내 몸에서는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그런 상황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라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육류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왜 그 말이 나왔는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름이 몸에 좋으니까 아침마다 숟가락으로 한두 숟가락씩 퍼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 올리브도 그렇고 참기름도 그렇고 들기름도 그렇고. 들기름이나 다른 기름들 있잖아요. 요리할 때 같이 써서 드셔야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좋지.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안 돼. 향이 아주 강한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우리 몸의 그 기생충을 없애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요즘에 이제 한간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암 환자분들 기생충약을 먹어서 암이 치료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움이 돼요. 어떤 사람한테 기생충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도움이 돼요. 기생충으로 인해서 암이 생기는 가장 많은 암이 생기는 게 간암이거든요. 간암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간에 박혀있는 흡충이 있어요. 이 흡충을 제거하지 않으면 간암은 치료 안 됩니다. 그럼 흡충을 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흡충을 죽여야 간암이 치료가 빨라요. 바이러스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박테리아는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생충도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생충은 그냥 같이 살자예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나한테 주면 그냥 같이 살자. 그런데 바이러스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숙주가 필요해. 이 숙주가 우리 몸에 이제 세포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고, 박테리아는 혼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에 굳이 빌붙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라고, 박테리아는. 그런데 무조건 뭐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좋은 균들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발효를 시키면 어떤 것을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면 뭐예요? 박테리아예요. 발효균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좋은 균들이, 그래서 우리 몸에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로 85%, 안 좋은 걸로 15%, 이 비율이 맞아지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게 내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미생물들이 더 많은 프로테이지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해서 좋은 미생물, 내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밀가루 튀김류라든가 이러한 것들, 우유, 유제품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균들의 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섭취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짜 음식 섭취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음식의 맛을 드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못 먹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진짜 음식이 맛이 없는 거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음식만 먹은 애들은 이걸 못 먹어요 또. 그래서 내가 입맛을 어떤 것부터 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얘들이 피자를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피자 맛은 얘들은 모르는 거예요. 치킨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치킨 맛을 몰라요. 그것을 계속 먹어보다 보니까 그 맛에 익숙해져 가지고 뇌가 이제 그렇게 가버리는 거,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음식은요, 중독성이 없어요. 이걸로 인해서 중독이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기적으로 내가 치킨을 먹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피자를 먹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빵을 먹어야 되고, 주기적으로 라면을 끓여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입맛을 그렇게 바꿔놔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신경의 문제를 그렇게 바꿔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음식을 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기르셔야 된다.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진짜 음식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음식을 먹는 먹거리를 잘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교육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식들도 건강해지고 내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살아요. 아토피가 생기면 정말 고생을 합니다. 알러지가 있고 막 하면 부모도 고생이고 본인도 고생이에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날 것이냐, 그래서 다 먹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임신 중에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 것이 어떤 걸로 잘 먹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엄마가 임신 중에 비피더스 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비피더스 균이 뭐예요? 유산균이잖아요. 좋은 균. 이 비피더스 균이 많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애한테는 독립적이고 모험심이 아주 강력한 애를 태어나게끔 할 수 있고, 아주 총명한 애가 태어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피더스 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먹거리를 먹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채, 과일, 유산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끔 해야 된다. 옛날에 왕실에서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주 총명한 애를 만들어야 되니까 2달 전부터 야채나 과일밖에 안 먹였어요. 왕한테도, 왕비한테도. 그래야 총명한 애가 태어난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버섯은 다 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버섯이 식물이 아니라 균이라고. 서왕버섯이든 뭐 어떤 버섯이든 그냥 균주 딱 넣어놓으면 걔네들이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 균입니다. 근데 이 균들 중에서 이런 것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거고, 안 좋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 뭐예요? 독버섯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먹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버섯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너무 화려한 것은 독버섯이, 조심해. 항상 식물이든 어떤 것이든 독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독이 내 몸에 들어가서 문제가 일으키지 않을 정도. 그래서 균형을 잘 맞춰서, 음식의 조합을 잘 맞춰서 음식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한약재가 간에 좋고, 이 한약재가 심장에 좋고, 이 한약재 신장에 좋고 해서 쭉 보니까 내가 다 먹어야 될 한약재가 한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가지를 사다가, 한약재 파는 데서 사다가 달여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하나는 다 이로운데 얘네들이 짬뽕이 됐을 때 어떤 독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그냥 딱 한 2가지 정도만 그냥 끓여서 드시지, 그러지 마시라고.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 몸속도 봄맞이 대청소를 한번 해보는 2020년도 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히 잘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